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교사 박상미입니다.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든 토의로 정한 다음에 개인 과제를 할 거예요. 먼저 1번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을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둠의 폰트를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이아웃을 정할 겁니다. 다음으로 4번 포스터의 배색을 정할 겁니다. 기업 색상 3가지 정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좀 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1번부터 쭉 구글 행아웃 미팅 모둠 토의로 정한 다음에 포스터 레이아웃을 각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방에 잘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스케치했던 CIP 디자인 스케치도 가방에 얼른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이것들을 챙겨와야지 모든 포스터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챙겨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 각자 맡은 포스터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하세요. 출력은 A4 용지에 해오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프린터가 없다. 그러면 모둠원 중에서 프린터 있는 학생이 대표로 출력해 오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겠죠. 자, 먼저 포스터의 내용을 모둠별로 나눠봐야 되겠죠. 제가 사회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사회수행평가 점수를 잘 챙겨가려면 얘네들을 포스터에 잘 넣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 파란 부분 회사 이름, 그 다음에 회사 로고, 요거 심벌 마크랑 워드 마크, 그 다음에 캐릭터 이거는 CIP 디자인으로 각자 역할을 나눴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모둠원 포스터 중에 이렇게 포스터가 4명인 모둠이면 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어딘가에는 들어갈 거예요. 모든 모둠원 개별 포스터에 이 파란색 항목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사회수행평가는 그래요. 누구 포스터에는 그래서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 거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포스터 중에 누군가의 포스터에 이 캐릭터가 있거나 심벌마크나 워드마크가 있거나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된다. 그럼 된다는 거 알겠죠? 미술수행평가는 조금 달라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제가 몇 개를 제작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알려줬었죠? 잃어버린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여기 요거 카톡방에 제가 공지를 했던 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유인물로 출력해서 나눠줬던 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캐릭터를 맡은 사람은 역할 담당 학생 1명당 2개씩 제작할 것. 그 다음에 워드마크, 심벌마크를 만든 사람은 최소 2-3개 제작할 것. 근데 조건을 우리 모둠원이 4명에서 5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3개는 해라. 3명인 모둠은 최소 2개는 해라. 이렇게 해놨죠. 심벌마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스터를 할 거다라는 안내를 지난번에 여러분께 나눠줬었어요. 기억나죠? 아무튼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요 항목들을 여러분이 잘 나눠서 각자의 포스터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포스터에는 경영 이념이 들어가고 누구는 창업 아이템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선정이 끝났다. 그러면 자신이 맡은 내용 중에서 제목, 소제목 아니면 강조할 내용을 구분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요 문단도 한번 보세요. 내용 선정이 끝났다면 요 글씨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작잖아.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 경영 이념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이념이라는 글씨는 엄청 크게 하고 이 경영 이념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는 뭐 조금 작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약을 좀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할 내용을 구분하면 글자 크기를 이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굵기도 조금 굵게 바꿔보고 또 색상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락도 너무 길게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나열하지 말고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한 3줄 했다가 띄고 또 한 3줄 했다가 띄고 이렇게 약간 단락에 사이를 조금 여백을 둬서 띄세요.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보기 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 3줄에서 5줄 정도로 나누기. 알겠죠? 그리고 모둠원들끼리 폰트를 정해야 돼요. 글씨체. 이거를 왜 정하냐면은 그 포스터에 들어가는 요 내용들을 제가 컴퓨터로 타이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글씨체를 선택할 때 우리 모둠은 어떤 글씨체를 선택할지 그거를 통일감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이거 꽤 중요한데
궁서체를 쓰고 싶으면은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모둠원과 상의하고 쓰세요. 우리 모둠의 성격과 궁서체가 잘 맞는지. 일단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려면 폰트 종류가 한 화면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 궁서체, 여기에는 고딕체, 여기에는 명조체, 여기에는 뭐 다른 글씨체 막 이렇게 다 섞이면 정말 구려요. 최대 폰트 2가지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데 3가지부터는 조금 정신 사납고 못생긴 포스터가 나와 얘들아. 아무튼 폰트에는 크게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여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폰트에 따라서 얘네들의 느낌이 되게 다르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세리프체는 뭐냐면 획 끝에 장식이 있어요. 여기 채 글씨나 뭐 푸 이런 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그쵸? 뭔가 장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 그래서 바탕체나 명조체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스타일은 약간 고급져. 그리고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서 장문의 글에 많이 사용됩니다. 교과서로 치면 교과서의 본문에 잘 쓰여요. 반대로 산세리프체는 획 끝에 돌출된 부분이 없어요. 여기 아까랑 비교해서 보면은 딱히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장식된 부분도 없죠. 그냥 평범하게 띡 하고 끝났잖아. 그쵸? 아까 여기 채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고 대중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고딕체나 도둠체가 있어요. 뭐 나눔 고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쉽게 인식이 돼서 도로교통 표지판에 자주 쓰이는 스타일이고 교과서의 제목, 본문의 소제목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모둠원과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모둠이 창업할 기업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 폰트는 무엇일까? 그래서 최대 2가지가 넘지 않게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2가지 모두 세리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세리프체에 포함될 수도 있고 2개가 섞였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포스터에 타이핑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글씨를 꾸미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끝났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기가 맡은 포스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틈틈이 컴퓨터로 칠 때 정렬을 잘 맞추세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위에 보면은 요런 정렬들이 있잖아요. 그쵸? 요 정렬 메뉴들. 이게 양쪽 정렬. 요거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요런 정렬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 정렬을 가급적이면은 요 양쪽 정렬로 맞춰 놓는 게 좋아. 이렇게 양쪽 정렬로 맞춰 놓으면은 깔끔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장 사이에 간격, 행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적당히 떼기. 예를 들어 여기 2줄이잖아요. 근데 2줄 사이에 어느 정도 여백이 조금 있죠. 이런 거를 행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얘네를 딱 붙여버리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간, 글자 사이 간격도 적당히 떼주기.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얘도 너무 붙여버리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다음으로는 포스터 레이아웃인데 여기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은 뜻이 뭐냐면 화면 안에 글자나 이미지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먼저 그리드에 맞게 정렬을 한다. 그리드가 뭐냐면 이렇게 격자로 된 약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격자로 나눠두고 나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놔야지, 요 안에다가 제목을 놔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짜는데 먼저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림이나 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정렬을 할지. 그런 다음에 강조를 해야 됩니다. 내 포스터에 들어갈 글이나 이미지 중에 뭐를 강조를 할지, 이 크기 차이를 어떻게 줄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백을 챙겨야 됩니다. 얘네 3가지가 포인트예요. 이 3가지를 잊지 말고 화면을 꾸며주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1번, 정렬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둠의 개별 포스터를 나중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오드락에 붙일 때 가로 스타일로 붙일지 세로로 붙일지 정해야 돼요. 가로 세로가 섞여 있으면 우드락의 공간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로로 붙였으면은 그 모둠은 다 가로로 붙여야 됩니다. 5명인 모둠도 다른 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둠은 우드락을 한 장 더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붙일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번,
전체 포스터의 정렬을 이렇게 정했으면 각자 개별 포스터의 정렬도 해야겠죠. 자신의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을 블록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내용이 기업 이념이다. 기업 이념의 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블록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종이 어디에다가 넣을까? 여기에다가 기업 이념을 넣을까? 여기에다가 넣을까? 이렇게 블록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제목 블록, 본문 블록, 뭐 본문 2 블록 이렇게 블록들이 나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모둠의 CIP 디자인인 심벌 마크를 여기에다가 놓고 뭐 캐릭터를 여기에다가 놓을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 화면의 레이아웃을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막 여기다가 글을 일일이 다 쓰라는 거 아니고 캐릭터를 지금 당장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블럭으로 넣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계획만. 중요한 건 얘네들의 그 끝을 잘 맞추세요. 그러니까 그 블럭의 끝. 여기 지금 요렇게 끝나죠? 맞췄죠? 요렇게 맞췄단 말이야. 지금 요 블럭이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나름 이 블럭의 중앙에다가 끝을 맞췄단 말이야. 요런 거를 좀 맞춰야 깔끔하게 나와.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맞췄죠?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이런 애들을 다 맞췄잖아. 여백도 다 동일한 넓이로 동일한 여백을 주었죠. 이렇게 조금 맞춰놓으면 훨씬 깔끔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곳에 잘 배치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3번 각자 포스터 안에서 강조할 부분을 정하세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제목은 엄청 크게, 뭐 본문은 작게, 본문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엄청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어야 재미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 여백도 꽤 중요합니다. 화면을 막 꽉꽉 채워버리면 답답해요. 이거 보세요. 들어갈 내용을 블럭으로 이렇게 미리 여러분이 막 레이아웃을 짜는데 쉴 틈이 없어. 그쵸? 여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살짝 여백을 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교과서 읽을 때 생각해보세요. 글자가 많은 페이지가 좋아요? 적은 페이지가 좋아요? 적은 거 더 좋아하잖아. 심적으로 안정되잖아. 그쵸? 공부할 게 적으니까. 여백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블록 간의 여백도 적당히 주고 또 전체 레이아웃을 봤을 때에도 여백이 들어가면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살짝 여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쉴 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드는 포스터에 좀 쉴 틈을 주라는 뜻이야. 알겠지? 다음으로 각자 포스터에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 대략 블록으로 이렇게 정해봤다. 그러면 배경 레이아웃도 모두머니랑 스타일을 맞추세요. 제가 나중에 색지를 나눠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로 보여준 포스터처럼 색지를 오려서 배경을 꾸며보는 거예요. 크게 우리 모둠은 직선형으로 가자. 이렇게 직선, 삼각형, 사각형, 모서리가 좀 각진 애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하자. 아니야. 우리 모둠은 곡선형으로 꾸미자. 약간 곡선이랑 동그라미 이런 애들을 좀 활용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혼합형으로 가자. 직선도 쓰고 곡선도 쓰면 되지. 이렇게 배경을 어떤 스타일로 꾸미고 싶은지 한번 정하고 스케치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에 우리 모둠은 직선형이야. 그러면 이렇게 딱 직선 뭐 한번 사각형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어떻게 꾸밀지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모두머니랑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알겠죠? 스타일을 만약에 직선형으로 정했으면 개별 포스터의 스케치는 직선형을 사용하더라도 다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한 모둠이라고 쳐요. 얘네도 직선형이기는 하죠. 근데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둠원들끼리 우리는 직선형인지 곡선형인지 그 스타일만 선택을 하되 개인 포스터의 레이아웃은 각자 실력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다른 모둠원의 포스터와 느낌이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색상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런 형태를 맞춘다던가 하나 정도는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 찬스를 써도 좋습니다. 검색어로 요거 포스터 레이아웃, 포스터 디자인, 팜플렛 디자인, 팜플렛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포스터 스타일을 정해보면 됩니다.
너무 똑같이 하지 말고 적절히 변형을 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는 포스터에 어떤 색을 어디에 얼마만큼 넣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기업 색상 3가지 선택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선택한 색상을 각자의 포스터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활용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챙겨야 될 거는 멀리서도 내 포스터의 글씨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요거는 명도 차이가 커야 됩니다.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은 뭐 어차피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출력할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요렇게 애매한 회색 글씨에 검은색 바탕을 선택한다면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요게 더 잘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명도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색의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커야 된다. 이제 요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도 차이에 주목해서 색상을 좀 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포스터에서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경색을 한번 정해보세요. 이때 웬만하면은 기업 색상을 활용하기. 정 그때 선택했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톤이 비슷한 색으로 골라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둠에서 고른 색이 요거면은 요렇게 색상이 비슷한 애들을 고르거나 아니면 요렇게 톤이 비슷한 애들 중에서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유사한 색상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바꾸고 싶으면 그 다음에 내 포스터에 포인트를 어디에 어떤 색으로 줄까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강조색도 그때 정하긴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느 비중으로 어디에 쓸까. 그래서 아까 보여준 포스터들에서도 눈에 띄는 색상들이 좀 보이죠. 예를 들어 여기 포스터에서도 초록색이 눈에 확 들어오죠. 얘네들은 조금 비슷한 색들인데 얘는 되게 다르잖아요. 아니면 또 뭐 이쪽 포스터를 보면은 얘랑 얘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여기 주변 색들과는 다르게 많이 진하잖아. 그쵸?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포스터에도 어떤 강조색을 어디에 얼마만큼 줄까 결정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주 후다닥 여러분이 포스터를 제작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모둠원과 토의를 해서 누구 포스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우리 모둠은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지, 어떤 스타일로 할지, 직선형으로 할지, 곡선형으로 할지, 혼합형으로 할지, 그 다음에 색상은 각자 기업 색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요거를 정하세요. 얘네를 정해야 각자 포스터 스케치를 할 수 있고, 포스터 스케치를 해야 다음 주 등교해서 바로 포스터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IP 디자인도 물론 아주 후다닥해서 포스터에 넣어야겠죠? 그 갈 길이 여러분 되게 멀어요. 여러분 단 하루라도 빠지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이제 가진 연습장이나 종이를 꺼내서 레이아웃을 스케치를 해보세요. 요게 정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모둠원들이랑 구글 클래스룸 제가 행아웃 소회의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이제 각자 스케치를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제목은 여기에다가 놓고 본문은 여기에다가 놓고 우리 회사 심벌 마크를 이렇게 놓고 배경은 이런 느낌으로 꾸밀까? 이렇게 여기에 제목을 엄청 크게 넣을까? 본문을 조금 작게 놓고 우리 배경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꾸며볼까? 이렇게 알겠죠? 캐릭터를 여기다가 놔야겠다 막 이렇게 그냥 가이드만 약간 조금 잡아보라는 뜻이에요. 컴퓨터로 스케치해도 돼요. PPT 만들 때처럼 막 요래저래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수업이 끝날 쯤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포스터 스케치를 사진 촬영해서 클래스룸에다가 올리세요. 제가 구글 슬라이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첫 시간 때 썼던 그 슬라이드에다가 다른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미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지난 시간에 스케치했던 CIP 스케치, 오늘 만든 포스터 스케치를 가방에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개별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냥 틈틈이 타이핑을 하고 출력을 해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포스터 제작 설명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 얼른 스케치 하세요, 여러분. 안녕!